국악원에서는 국악을 전공하지 않고 국악 창작을 하는 작곡가분들에게 국악기의 활용법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해금 연주자 김성아입니다. 해금은 활의 마찰로 소리를 내는 차련악기입니다. 두 줄의 현이 있기 때문에 악기 분류로는 현악기이지만 악곡에서는 관악선율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음악적 분류로는 관악으로 분류되어지기도 하죠.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악기의 소리가 비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악기는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필요하고 현악기의 여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공백을 해금이 활로 연결해주는 덕분에 약방의 감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금은 현악기 중에 현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지판이 없이 음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예전에는 깡깽이라는 속칭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시대에 연주했던 악곡들은 어려운 음정을 내거나 어려운 선율이 없었을 거고요. 테크닉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가볍게 가지고 다니며 해금이 가진 본연의 소리만으로 편하게 연주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이렇듯 깽깽이라고 불렸던 해금이지만 산조와 창작곡이 만들어지면서 독주악기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창작곡의 다양하고 감성적인 선율들이 해금이란 악기의 소리에 잘 어우러지고 또 음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 음역대와 또 조율 없이 운지의 이동만으로 이조가 가능한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악기 외에 국적이 다른 악기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강점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창작곡에서 해금의 역할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악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기의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더 흥미롭고 좋은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이 해금 창작음악에 관심 있으신 작곡가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를 보여드리면서 해금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금은 대나무 뿌리로 만든 공명통에 입죽을 이렇게 세웁니다. 입죽 안에는 두 개의 홈이 있어요. 자, 공명통은 이리로 이렇게 열려 있는 곳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 홈에다가 이걸 주화라고 하거든요. 이 주화에 명주실을 꼽니다. 명주실을 꼽아서 여기에 감아요. 그래서 그걸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주화에 담긴 두 현은 위치와 굵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바깥쪽에 위치한 현을 유현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위치한 현을 중현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현은 조금 가늘고요. 안쪽은 조금 굵습니다. 그래서 현은 굵기와 잡는 위치에 따라 음색과 음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현은 조금 선명하면서 알찬 음색이 나고요. 중현은 무겁고 풍성한 음색이 납니다. 또 위에서 연주할수록 소리에 힘이 있고 장력이 세고요. 또 아래로 갈수록 장력이 약해지면서 날카롭게 발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명통에 이렇게 열려진 부분에서 소리가 공명이 되고요. 이 앞쪽에 있는 판의 이름이 복판입니다. 여기에 줄을 이렇게 얹고 있는 작은 조각이 보이시죠? 이것을 원산이라고 합니다. 원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량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판의 3분의 1 지점에 가장 이상적인 음색을 내는데요. 위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주자에 따라서 더 약한 소리, 작은 소리를 내고 싶으면 위로 올리고 아니면 반대로 내려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활은 활의 대와 말의 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의 꼬리라고 해서 말총이라고 하죠. 이 활을 이 두 줄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존의 해금은 보통 정악과 민소각, 또 창작곡 이런 여러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데요. 창작곡에서는 음악에서 요구하는 해금의 음색에 따라 개량한 악기를 사용도 합니다. 개량 해금의 종류는 사현 해금, 전자 해금, 그리고 고음 해금과 저음 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현 해금과 전자 해금 그리고 고음 해금은요, 악기의 구조상 연주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음량이나 소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량 악기로서의 효과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세 종류의 악기거든요. 그 악기를 제외하고 요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저음 해금만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음 해금은 기존의 해금 소리보다 더 낮고 굵은 음색과 큰 울림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개량한 악기예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어요? 진도아리랑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어떠세요? 해금 소리하고 많이 다르죠? 네, 저음 해금은 공명통이 커서 울림과 음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으신 것 같이 음색이 또렷하지 않고 음정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마도 입죽이 길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공명통이 크고 입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연주하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전용으로 제작된 받침대에다 해금을 세우고 연주자가 앉거나 또는 일어서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음 해금은 독주와 실내악 그리고 관현악 연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량 해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악기 제작자들과 또 연주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해금의 조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곡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해금은 개방현의 유현을 C4로 또 중현을 F3로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죠. 완전 5도 간격입니다. 근데 이제 연주자의 장력, 힘에 따라서 또는 곡을 작곡하실 때 유현의 그 개방현 조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B 플랫3 이하는 줄이 너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연주하기가 힘들고요. 또 C#4 이상으로 조율을 하시게 되면 줄이 너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농연도 안 되고 연주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만약에 작곡을 하실 때는 조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음력인데요. 자, 이게 F3, F4, F5, F6 이렇게 해서 거의 3옥타브 이상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저음 해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옥타브 약간 조금 넘는 그런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 저음 해금은 기본 조율에 있어서는 한 옥타브 아래로 조율을 해서 C3에서 F2 이렇게 완전 5도 간격으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해금이 두 줄뿐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 없이 연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이동 없이 낼 수 있는 음역은 한 옥타브 반 정도에 해당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의 해금편에서요, 음역과 조연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정하고요. 그 조연표와 음역대를 영상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금의 연주 자세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가부좌를 틀고요. 발 위에다가 악기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좌식 연주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작 음악을 할 때 아까 제가 계량해금 알려드렸을 때처럼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저음해금의 경우는 받침대에 놓고 서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기본 연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금은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달라요. 왼손은 두 현을 가볍게 짚어서 내는 경환법, 주로 효과음을 많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기교를 부리고 농현을 눌러서 연주하는 그런 실질적인 주법은 여관법이라고 합니다. 왼손의 검지는 1지, 중지는 2지, 무명지는 3지, 약지는 4지라고 칭합니다. 악곡의 종류에 따라 운지법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창작곡의 경우에는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오른손은 활을 사용해서 연주합니다.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를 당김할, 안쪽으로 미는 거를 미능할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운곡법을 통해서 악곡의 호흡이나 또 악상, 샘여림, 또 감정까지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활의 쓰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해금은 활을 마찰하는 힘과 가죽으로 된 손잡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거나 풀면서 강도와 음색을 조절해서 팽팽해질수록 크고 알찬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느슨해질수록 현의 마찰이 약해져서 작은 소리를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금의 기본적인 전통주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성과 퇴성을 알려드릴 텐데요. 정악과 민속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법입니다. 추성은 먼저 손가락을 눌러서 본음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주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퇴성은 손가락을 풀면서 흘리듯이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성, 올리고 흘리고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끌어올리고 풀고 이렇게 하죠. 다음에는 요성. 요성은 주로 정악에 사용되는 주법입니다. 보음에서 한음 위의 음으로 끌어올린 후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반복해서 연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성을 연주합니다. 민속악에 많이 사용되는 다루치기라는 주법이 있습니다. 이 주법은 본음을 깊게 누르면서 쿡 치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선율에 격정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치는 주법이 다루치기입니다. 꺾는 음 주법도 민속악에 사용됩니다. 반음을 연결하듯이 꺾어내는 주법이에요. 음을 눌렀다가 이렇게 풀면서 꺾는 소리인데요. 서양 음악의 현악기는 지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러서 푸는 꺾는 음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꺾는 음이 국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연주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게 되죠. 다음은 꾸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꾸밈음은 정악과 민속악에 모두 사용되는 주법입니다. 악곡의 종류에 따라서 기호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정악보에 나타나는 N을 뒤집은 형태의 기호, 이것은 본음의 하나 위에 음을 내고 다시 본음으로 내는 기호입니다. 이런 형태고요. 디귿자 모양의 기호는요, 본음 하나 아래음과 윗음, 그리고 다시 제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곡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다음은 민속음악. 민속음악에서도 이런 꾸밈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들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민속악에서는 꾸밈음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성입니다. 전성은 본음을 강하게 눌러준 후에 다시 제자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농현하고는 좀 다른 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눌렀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악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는 잉어질 주법입니다. 잉어질 주법은 해금만의 전통 주법이에요. 본음에서 당김활과 미는 활의 방향을 바꾸면서 한음 위의 음을 빠르게 낚아챕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음으로 연결하는 주법이죠. 이런 주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주법이 바로 잉어질 주법입니다. 여기에서 농현을 제가 조금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현이라는 것은 음을 눌러내서 음의 진동폭과 진동수에 대한 그런 음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농현은 연주자들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정악과 민속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계셔야 작곡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짧게 그냥 느낌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악의 농현은 진동폭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농현이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흔들어주죠. 때로는 이렇게 풀어서 떨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그 제음에서 얕게 떨어주는 그런 농현법을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의 잔잔한 주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민속악의 농현은 정악과는 조금 다릅니다. 토리나 또 산조의 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많죠. 토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리라 함은 지역적인 그런 음악적 특성, 그 다음에 또 음악적 스타일, 또 농현 이런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토리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지역의 육자배기 토리입니다. 육자배기 토리는 조금 깊게 떨고요. 꺾는 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이번에는 경토리라고 해서 서울 지방의 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지역의 농현은요, 조금 빠르고 선율도 붙임새가 빠르게 붙습니다. 그리고 농현의 진폭이 얕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농현이 굉장히 빠르죠. 이런 경기도의 토리, 경기지방의 토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메나리 토리입니다. 메나리 토리는 약간 구슬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신구산 타령을 연주했는데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토리입니다. 다음번에는 서도 쪽에 수심가 토리인데요. 수심가 토리는
경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 많고, 그리고 노년의 진폭이 좀 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식으로 수신과 토리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해금의 특수 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작곡에서는 전통적인 주법 외에도 특수한 연주 주법들이 사용이 되죠. 해금에는 한 몇 가지 주법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음 주법이라고 해서 유현과 중현을 각각 활대와 말총으로 같이 동시에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악기를 돌려서 내기도 하고 그냥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해금은 완전 오도로 조연을 하기 때문에 이중음 주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화음은 완전 오도에 한정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주법이에요. 아니면 악기를 돌려서 이렇게 내든가. 근데 악기를 돌리면 아무래도 음량에 조금 차이가 있죠. 다음에는 활대치기 주법입니다. 활대치기는 이 활을 이용해서 약간의 타악의 효과를 내는 그런 주법인데요. 공명통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제가 한번 엄머리를 한번 이 치기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머리로 타악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치는 이런 타악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복판을 서서 연주하는 주법도 있어요. 복판치기라고 하는데요. 해금의 복판을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겁니다. 아니면 손톱으로. 그럼 소리가 좀 다르죠? 그러면 새마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을 짚어서 연주하는 특수주법이 있습니다. 현집기라고 해서 식지와 장지를 번갈아 올렸다 내리며 표현하는 주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음을 꾹꾹 누르며 집어내는 현 누르면서 집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음을 연주하는, 선율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해학적이거나 뭐 동물 소리 등을 모티브로 한 곡들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서양악기 주법인데요. 창작곡 연주에서 해금은 서양 악기와 똑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의적 주법이라고 해서 5선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대신 비슷한 음을 내는 거예요.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음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거나 이런 식으로 내거나 뭐 자기가 마음대로 약간 효과처럼 이렇게 집어내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다음에는 글리산도예요. 글리산도는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주법입니다. 다음에는 하모닉스예요. 현의 진동수가 정수비가 되는 지점을 가볍게 짚어서 배음을 내는 건데 이렇게 내는 게 하모닉스입니다. 다음은 트릴인데요. 트릴은 보음과 장이도 음정을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자, 이런 주법이고요. 트레몰로는 단기말과 미는 할의 방향을 좌우로 빠르게 바꾸며 연주하는 주법이죠. 이렇게 연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치카토. 피치카토는 현을 손으로 튕기는 주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타카토는 음을 짧게 끊어 연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누토는 음을 활대를 이렇게 짓누르면서 무겁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길게.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금이 연주를 한다면 테누토는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는 소리를 그 음을 강하게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주법이 잘 나타나는 악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재 명인께서 새소리를 묘사하는 곡을 작곡하신 곡이 있어요. 조명곡이라는 곡인데요. 거기에 웬만한 주법들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곡을 선택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각 주법이 만들어내는 음색과 한 악곡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소리에 집중하시면 더 좋은 감상이 될 듯합니다. 국악을 향한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국악기를 활용한 악곡들 또한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요즘입니다. 새롭게 창의적인 무대를 완성해가는 여러 악기 중에서도 해금은 장르나 음악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주 사용되는 단골 손님인데요. 비교적 음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법을 구사할 수 있는 해금의 강점을 잘 살려서 창작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창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금의 소리가 더욱더 빛나도록 많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